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전 건설에 앞서 경제적 지원을 담보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영덕 군수의 발언에 원전 반대 단체들은 조건부 수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찬반 투표나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국회 산업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 지난해 정홍원 총리 방문 때 약속한 신규 원전 후보지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유치로 인해서 영덕군과 협의된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주가 방패장 유치 대가로 특별법 제정과 한수원 본사 유치, 3천억 원 등 지원이 있었다며 영덕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또 특별법의 주민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투표에서 수용성이 50%가 넘어서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냐고요. 수용성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 반대 단체들은 군수가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전 반대가 높게 나왔는데 마치 영덕 주민을 경제적 혜택이나 보자고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마치 영덕 국민들은 물질을 늘 바라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은 영덕 국민들을 한심한 존재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영덕에 조그만 사무소 하나 열어놓고 주민들에게 선심성 관광이나 건강검진 몇 번 하고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전임 군수가 전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덜렁 신청한 원전 유치가 영덕을 사면 초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유망 시장이라고 홍보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연구 수준은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한수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1조 241억 원에 이르지만 원전 해체 관련 예산은 38억 원으로 전체 0.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국내 원전 24기가 2020년에 수명을 다하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폐로 비용은 6,400억 원으로 한 기당 1조 700억 원을 책정해 놓은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또 해체와 관련한 38개 핵심 기술 가운데 오염 토양 처리 기술 등 21개만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 수준도 선진국의 60-70%에 이르는 등 원천 기술이 미약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기소 건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은 10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2,400여 명으로 2위, 올 상반기도 1,000여 명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은 지난해는 20%로 9위, 올해는 17%로 8위권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지난해 홍역을 치렀는데 내년 교육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교육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부족한 교육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갚아주는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리과정 무상 교육비가 부족해 역대 처음으로 대구시 교육청이 갚아야 할 자체 지방채 296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시행령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교육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누리과정도 전체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관계없이
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더욱 심각합니다.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 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교부금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 교부금이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교대생들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돈의 논리라며 동맹 휴업을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큰 학교와 동등한 질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경제 논리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지역 교육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키로 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이 문화재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연의 윤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지표조사 이후 추가 조사로 연결된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또 2011년의 경우 지표조사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된 유물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40개, 3만 제곱미터 미만이 38개로 비슷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의원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서 문화재청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분양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각종 하자 발생이 6만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 32만여 세대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각종 하자 발생 건수가 6만 9천여 건에 달해 부실 시공과 날림 공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많은 서울시에서 1만 6천여 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권이 2위를, 이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권이 1만 700여 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설치한 말뚝을 볼라드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데 이 볼라드를 모조리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30cm 정도의 볼라드가 인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를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신 어른 허벅지 높이의 새 볼라드가 심겨집니다. 안동시에 설치된 볼라드 2,632개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6개가 교체 대상입니다. 작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볼라드의 규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높이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볼라드는 이와 맞지 않습니다. 볼라드 규격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법이 2006년에 제정된 후 10년 동안 불법 볼라드를 교체 않고 방치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수도권에서 볼라드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지자체가 배상해줘야 했습니다. 안동시의 볼라드 교체 비용은 올해 예산만 1억 1천만 원.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 상황이고 공항에 설치된 볼라드 역시 10개 중 9개 꼴로 부적합이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볼라드 교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공사 현장에서의 체불 임금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정부의 해결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해소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지만 체불 업체 행정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것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데다 추석 연휴를 불과 일주일여 남겨놓고 대책 회의를 개최해 실효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공사 현장의 체불 임금은 284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8억여 원보다 20% 늘었습니다. 국내 마약 반입량이 늘어나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호 의원은 관세 조달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마약 밀반입 액수가 지난 2010년 19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504억 원으로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량 소액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마약 청정국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한창인데요. 지난 주말 경주 신라 왕릉을 벌초하는데 1,200여 명이 참여해 단일 장소 최다 인원 벌초라는 한국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첨성대서편 신라 왕경 유적이 벌초객들로 북적입니다. 거대한 2개의 봉분 벌초에 참관 인원은 1,212명. 단일 장소 최다 인원 벌초라는 한국 기록이 수립됐습니다. 엄격하게 실측을 했는데요. 단일 장소 최다 인원 참여 벌초 대한민국 최고 기록으로 공식 인정이 오늘 되었습니다. 높이 10m, 둘레 250m의 봉분 위쪽은 벌초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아랫부분은 일반인들이 맡아 가정용 가위로 풀을 베었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힘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재밌어요. 대규모 벌초로 과거와 현재, 산자와 죽은 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행사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벌초를 통해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실제 왕릉 벌초는 3명이 한 조로 미끄럼 방지용 아이젠을 착용하고 꼬박 하루 이상 해야 하는 힘든 작업. 왕릉 벌초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추석 귀상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연휴 기간 포항운하 여객선을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이고 운항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추석 당일에만 오후 1시부터 운항합니다. 한편 포항 크루즈는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을 시작해 평일에는 평균 500여 명, 휴일에는 1,300여 명이 이용해 18개월 만에 탑승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인 송이철을 맞아 제13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울진 엑스포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주요 행사로는 송이 채취 체험구와 공판 시연, 수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탐방, 굴구지 은어길 탐방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석류문화제와 온천 대축제 행사와도 연계해 열립니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송이를 30에서 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송이뿐 아니라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꽃으로는 단연 코스모스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일궈 더욱 값진 포항의 한 코스모스 단지를 장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알록달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넓게 펼쳐진 꽃대궐. 한들한들 꽃들은 싱그럽다 못해 설레임으로 물결칩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노년의 부부도 한들대는 코스모스 앞에선 마음이 들떴습니다. 참 단지가 너무너무가 너무 좋고요. 어릴 때 기억이 참 생생하게 나네요.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참 즐겁게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 동네의 자랑인 포운 정몽주 선생과 해병대 장병은 허수아비로 다시 태어나 꽃잔치에 함께했습니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회는 가을 나들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코스모스가 너무 잘 펴 있어가지고 너무 아이도 좋아하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 코스모스 단지는 포항시 오천읍 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이 지난 여름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일군 것이어서 더욱 값집니다. 이 코스모스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계속 활짝 펴 있어 귀성객들도 많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작지만 값진 노력이 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가 대구 경북 지역에는 평년보다 하루 이틀 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소백산은 다음 달 23일, 주황산은 27일, 금오산과 팔공산은 다음 달 28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 단풍은 이보다 2주 빠른 다음 달 9일쯤 소백산에서 시작돼 팔공산에선 다음 달 17일쯤 시작되겠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경기 침체 속에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2분기에 자동차 강판과 마그네슘 판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21.3% 증가했다며 신강종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또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고 빠른 시간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 센터를 현재 국내외 23곳에서 앞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은 포항 테크노파크, 오는 23일에는 구미 IT 의료 융합기술센터, 다음 달 2일에는 경산 대구대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구미 7곡 등 6개 시군을 삼각벨트로 잇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강소기업 육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융합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년도 사업은 내년 2월까지 14억 원의 예산으로 기술 개발 프로그램 12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바다숲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효대 의원은 해수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다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존 조성 지역의 조류를 다시 심거나 일부 인공조형물 파손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바다숲 조성 3년 뒤에는 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선박검사원 1명이 1년에 평균 1,100여 건이 넘는 검사를 하고 있어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며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추석을 전후해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문 상담을 벌입니다. 법원 전문 상담위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부와 가족들을 상대로 상담 서비스를 하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 일정에서 제외되고 미리 법원 담당자와 전화해 상담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평소 잠복해 있던 부부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일이 많아 지난 2013년부터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경상북도의 치매 극복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올해 와산마을 경로당 등 5개 쉼터에서 실시한 우리마을 예쁜 치매센터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마을 예쁜 치매센터는 미술과 음악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주민들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공직자와 가족, 기관단체 등 3만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과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귀성객들을 위해 버스, 택시, 여객터미널을 정비하고 버스 증회와 연장운행, 택시 부재 해제, 우회도로 설치와 안내, 공원묘지 주변도로 교통 안내와 주차장 확보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규모 금융점포와 대형 마트 등에 대해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석 명절은 현금 취급이 많은 시기로 점포 내 자체 방범 활동을 보완하고 고액 현금 인출자에 대해선 각별히 확인해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점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마트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성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물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의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 압류, 차량과 부동산 공매 등 체납 처분과 관허가 사업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전 세무 공무원에게 시군별 체납자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1,700여억 원이나 되고 과태료 체납액은 올해만 7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해도공원 등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도공원에서 열린 포항시 동아리 재능발표회에는 어른부와 유아청소년부에서 각각 10개 팀이 출전해
뮤직 난타와 민요, 마술, 사물놀이와 음악 줄넘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창조학습 발전 전략을 위한 주제 발표회와 토론회가 열렸고 체험 부스관도 오늘까지 운영됐습니다. 네, 오늘 경북동의 한적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매우 맑겠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햇빛도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경주는 오늘 조금 더 서늘하겠는데요. 경북동의 한적의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도 낮겠으니까요. 쌀쌀한 공기와 함께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적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람 약간 불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퐁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